삶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는 정재무TV 진행자 정부선 재무설계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집중의 세계 2탄으로 자신만의 자유 나침판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집중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 실천할 만한 내용 있으셨나요? 만약에 없으셨다면요, 저가 너무 많은 부분을 너무 요약을 해서 아마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책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책을 사셔가지고요, 정독을 하셔가지고요, 구체적인 나만의 액션 플랜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모든 플랜을 다 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시작해 보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특히나 제가 이 책을 읽기 전부터 성공 관련해서 유튜브를 봤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침 습관이 있습니다. 시작을 아주 깔끔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리추얼 습관을 꼭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조그마한 거라도 습관을 하나씩 긍정적인 습관요, 부정적인,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 말고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길 꼭 권유드리면서요, 오늘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런 우리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마음을 담아서요, 저축하는 플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 나라의 경험은 세계화 시대에서요, 엄청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죠. 예. 그래서 잠깐의 해외 여행이나 혹은 장기간의 유학 생활,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외국인들과 접해서 새로운 가치관과 그리고 경문을 넓히는데 큰 사회로 나가기 전에 해외에 가서 교육을 받든 아니면 국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든지 간에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선 자금 저축을 하는데요. 그런 자금을 기축통화인 달러로 만들어 놓으면 어떠할까요? 언제든 어느 나라에서 사용하든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자녀의 대학 교육자금, 유학자금, 이런 자금 마련하는 목적으로 일하면 달러 저축이 유용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교육자금 관련해서는요, 부모님들의 제일 먼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죠. 그거는 태아보험입니다. 우리 아이가 임신 딱 되면은 그 아이의 보장을 위해서 1차적으로 먼저 준비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 뭐다? 자녀의 꿈을 위해서요, 대학 교육자금을 마련합니다. 이유는요, 거의 대부분의, 제가 상담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요, 자녀 양육하는데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런 자녀의 꿈을 위해서 부모님들의 사랑 가득한 교육자금의 특징은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저축을 하시면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어떻게 저축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요. 만약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때부터 만약에 저축을 하신다라고 해도 12년간의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요, 꼭 고려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다? 물가 상승률에 버금가는 교육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저축을 하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20년 전쯤인가요? 그때 어떤 보험회사에서요,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플랜으로 보험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권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상품을 가입하면 우리 아이의 꿈이 이루어질 거니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실질적으로 교육비 상승률을 적용하지 못했던 이 상품 특징상 실질적으로 교육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육자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저축 플랜을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최근 대학교에서는요, 솔직히 여러 장학 제도가 있죠.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대학생들이 다 해당되지는 않겠죠.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디딤돌에 해당되는 대학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 이런 분도 계세요. 제가 여러 이제 고객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자신의 꿈을 개척하는 대학생들 중에는요,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지원을 받지 않고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멋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회에 딱 나가는 그 순간 마이너스 재무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런 경험들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경험을 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자금으로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요? 자녀의 꿈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에 따라서 국내 대학에 가능한지 혹은 해외의 세계적인 대학교에서 배워야 하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죠. 특히나 또 국내에서는요, 대학생활을 하더라도 집 근처에서 대학생활을 하는지 타 지역에 가서 자금까지도 다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최소한 나의 집 근처고 국내 대학교를 에서 학습했을 때 연간 1,000만 원 정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4년이면 4천만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중요한 것은 뭐다? 현재 가치 기준이 아니고 교육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해외의 세계적인 대학교에서 내가 꿈을 이루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현재 연간 1억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4년간 다닐 경우에는 4억이 필요한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교육비 상승률을 감안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유학자금은요,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환율입니다. 1달러에 1,000원이었을 때 1억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요, 교육비 상승이 없다라고는 가정하더라도 1달러에 지금 현재는 뭐다? 1,300원이잖아요. 그러면 연간 교육비는 원화로 1억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즉 3천만 원이 더 있어야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대학교 교육자금을 마련하는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까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19살 자녀가 세계적인 해외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너무 기쁘죠. 근데 A 어머니가 있고 B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두 어머니는 모두 이 아이를 위해서 월 200만 원씩을 저축을 하셔가지고 4억이라는 돈을 마련했습니다. 자, 자녀의 교육장을 마련하는데 어떻게 마련했냐면 A 그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천재성을 다 간파하고요. 얘는 무조건 해외에 나가서 교육 받아야 될 아이야. 19년 전부터 원화로 모은 것이 아니고 달러로 자녀의 교육 자금을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비어머니는 이제 환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모르시는 것도 있고, 뭐 해외에 갈 수도 있고 국내도 있으니까 그냥 교육 자금으로 원화로 교육자금을 모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어머니는 환율이 낮을 때부터 달러를 사서 모았겠죠. 자, 1달러에 800원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800원일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1,300원까지 해서 평균 달러의 가격이 쌀 때도 샀고 비쌀 때도 산 거잖아요. 40만 불을 보유하게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B 어머니를 한번 볼까요? 원화로 4억을 모았어요. 지금 환전하게 되면요, 1달러에 1,300원이잖아요. 환전을 하면은 30만 7,700불이 됩니다. 엄청 차이가 나죠. 이게 환율에 대해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해외로 내가 나갈 것 같아. 그러면 달러로 모아두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왜 그럼 꼭 달러로 모아야 될까요? 환율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요, 환의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환율 또한 마찬가지로 흔들림은 있죠. 변동성은 있지만 환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 해외로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달러로 저축할 필요가 있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달러로 모아놨다면 고환율, 환율이 높을 때 그 돈으로 원화로 바꾸시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많은 돈이 나오겠죠. 더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외로 유학을 보내지 않더라도요, 환율이 높을 때 환전해가지고 환율 상승률이 교육비 상승률을 보완해 줄 수 있게 되는 원리가 됩니다. 통화가 달러가 아닌 일본한 유학을 보낼 거야, 아니면 중국으로 유학을 가,
아니면 두바이로 유학을 가. 자, 이렇게 타 국가의 통화로 환전을 위해서라도요. 지금 현재 달러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통화, 엔화나 뭐 다른 통화로 할 적에는 달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유학을 하더라도 달러는 교육자금 마련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했듯이요. 달러가 교육자금을 만드는데 유학자금으로 활용하면 참 좋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달러를 어떻게 모으면 좋을까요? 저희 컨텐츠의 제 58화에 달러 자산 모으기라는 부분에서 잠시 설명드렸는데요. 달러 금융상품을 교육자금으로 마련하는데 좋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매달 달러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 받으신다면 환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선납을 해서요. 평균당 달러의 가격을 낮추어서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계적인 투자 회사가 운영하는 펀드에 장기간 저축하기 때문에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적인 투자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회사들, 투자 회사들 중에, 자산 운용 회사들 중에 특별하게 조금 최고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에게 의뢰를 해서 투자가 권유되는 그런 상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육자금은 자녀의 꿈을 실현시키는 거잖아요. 수익도 많이 좋아져야 되겠지만 수익성만으로만 가져갈 수는 없는 부분이죠. 어느 순간 안정성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투자의 변동성을 감안해서요. 수익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되는 과정에서 최고의 평가 금액의 80%를 보증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이라며 장기간 저축했을 때 우리 아이의 교육자금, 아이가 교육 시간에 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축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 자금 자체가 또 원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저축할 때 쉽게 빼쓰지 않으실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저축하면 조금 많이 불어날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존재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좀 간략하면서도 교육자금의 생각의 틀을 확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대학 교육자금으로 여러 가지 교육 상품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달러를 베이스로 한 달러 금융 상품으로 저축을 해 놓으시면 내가 국내에서 대학교를 다니든 해외 유학을 하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의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달러라는 부분은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장기전으로 봤을 때 떨어지거나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어서 교육비 상승률을 조금 감안해서 상세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교육자금의 특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자금의 저축 얼마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유학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는 달러 금융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나 자녀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해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의 자녀의 희망사항이요. 세계적인 무대라면 지금부터 그 큰 꿈을 위해서 달러 자산으로 저축해 주시면 어떨까요? 다음 주에는 주식시장의 흐름과 지금 현재의 어느 국면인지, 그리고 이 국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큰 틀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부분도 존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팁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우리의 행복함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모두 행복해지는 그 순간까지 정재무TV는 계속됩니다. 빠이!